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12회 사회복지 실천론 기본서 보게 됐어요. 자, 오늘은 그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1장의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정의 이 부분을 할게요.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이 과목은 어떤 산맥, 어떤 산, 어떤 나무로 구성되어 있나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19쪽에 한눈에 보기 표가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하고 그거 한번 조금 볼게요. 예. 여기 한눈에 보기 표 저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장에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입니다. 1장은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 사회복지 실천이 뭔가, 또 목적을 무엇으로 하는가, 기능은 무엇인가, 예, 이 부분 같이 공부하시고요. 2장은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과 철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친 이념적 배경들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 실천은 오직 휴머니즘일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이념들을 보다 보면 꼭 그렇진 않고 사회 통제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게 의의가 있고요. 시험 문제도 제법 나오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인데요. 사회복지라는 것이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를 뭐라 그래요? 응용학문이다, 절충적 요소가 있다, 실천학문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의 차이는 뭘까? 또 이 부분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분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실천 방법과 관련해서 직접적, 간접적, 미시적, 거시적 뭐 이런 분류들을 해보려고 그래요. 기출이 많이 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 해갖고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은 과학성과 예술성의 조화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볼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 강의로는요. 1, 2 두 개 같이 묶어서 볼게요. 실천의 정의와 목적, 이념과 철학 보시고요. 두 번째 강좌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1장 한번 볼게요. 저랑 이제 여러 가지로 저번 OT 때 기출 경향이랑 봤는데요. 1장은 해마다 뭐 많게는 3개, 적게는 하나 해서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1장은 지난 11회에서도 한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많을 땐 3문제까지도 나오는 영역이다. 꼭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1장에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12회 대비서를 기준으로 20쪽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와 목적. 제 강의 방법은요. 그 챕터 지금같이 크게 산과 산맥 보고요. 그 다음에 강의하면서 주요 핵심 보고요. 제가 문제풀이까지 기본서를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챕터마다 중요한 개념들과 관련돼서 문제로 옷을 입으면 어떤 식으로 옷을 입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동안의 기출 경향을 염두하면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면서 문제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더군요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도 잡으시면서 야, 이 부분이 문제로 옷을 입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감각을 자꾸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쪽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가요. 20쪽부터 21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공부 방법은 이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이라는 게 언제나 똑같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정의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서 무엇을 중요한 관점으로 중요하게 새롭게 관점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게 실천의 개념에 또다시 추가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 학자별 또 어떤 뭐 협회나 이런 데에서 말하는 실천의 정의를 잡으시면서 동시에 그 당시 그 정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이것들을 잡으시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1922년이면 바로 20세기 초예요. 19세기 말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움직임들이 구체화되는데 그 움직임이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메리 리치몬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역사를 배우면 그래도 한 획을 긋는 학자인데요. 요 초창기 20세기 초 메리 리치몬드는 도대체 사회복지 실천이 뭐냐 했더니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사회복지 실천이란 개개인 그리고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의식적 조정을 통해 개개인의 인격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 특징은 바로 뭐냐면 메리 리치몬드는 개인과 환경이라는 거는 의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실천이 바로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 조정, 의도적 개입 이런 말들을 하죠. 그 계획된 개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과정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개인의 인격 발달이라고 봤어요. 20세기 초에는. 자, 그래서 특징이 바로 개인의 인격 발달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건 바로 미시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의 단위를 개인, 집단, 조직, 사회, 지역사회 이렇게 본다면 바로 메리 리치몬드의 20세기 초 정의에서는 인격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미시적이고 또 그 다음에 치료적이죠. 부적응하는 개인을 적응하는 개인으로 돕겠다. 이런 측면에서 치료적인 과정, 이게 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핑커스 미나는 통합방법론의 그 거두이거든요. 그 시기에 와서는요, 핑커스 미나안이 그 체계 이론을 근거로 해서 통합방법론을 얘기할 시기에 와서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회복지 실천은 사람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체계들 사이의 연결과 상호관계다. 그러니까 바로 체계 이론의 근거에서 문제를 바라볼 땐 어떻게 봤냐면 한 개인이 있다면 개인을 둘러싼 여러 체계들이 있죠.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이런 체계들, 개인과 체계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보다 더 건강하게 적응하게 도와준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 사이의 체계들 사이의 연결과 상호관계다. 그래서 바로 개인은 환경과 서로 상호 분리돼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시각들이 생긴 게 그 강조점입니다. 자, 1958년에 미국,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겠지만 NASW 하면 전미 사회복지사협회, 우리나라에도 뭐예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있죠? 미국의 사회복지사협회가 NASW인데요. 거기는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거의 1960년에 임박해서 58년도에 사회복지 실천이 뭐냐 그랬더니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고 또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방이란 개념도 들어가고요. 아까 아주 20세기 초창기에 메리 리치몬드는 치료적이다라는 것은 사후적이다라는 뜻하고 같거든요. 예방이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때 오면 예방이라는 개념도 오고요. 자,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예방한다라는 초점이 있다라는 게 그 큰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때의 NASW의 58년도에 이 실천에 대한 정의가 공식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에 대한 정의, 최초의 정의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73년도에 NASW는요, 많이 쓰이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급을 따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실천은 바로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사회적 기능은 뭘까요? 소셜 펑션. 그래서 부적응한 개인이 적응하도록, 역기능적 개인이 기능적 개인이 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능 향상.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요. 사회적 기능 향상,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 향상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이나 집단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것의 조건, 환경이 말을 안 들어준다면 그것도 개입할 수 있는, 그래서 조건도 개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돕는 전문직, 그래가지고요. 그 돕는 전문직을 우리가 영어로 help, 돕다의 helping profession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특이하게 나타난 점은 바로 사회복지 실천을 뭐라고 강조한 거죠? 전문직, profession이다라고 강조한 게 그 특징입니다. 이제 1994년에 미국 사회복지 교육협의회에서 CSWE 그러는데요. 여기서 강조한 걸 보면 사회복지 실천은 질, 삶의 질 향상, 빈곤 억압을 감소시키는 공적, 사적 영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는 하나의 전문직이다라는 전문성과 그 목표로 삶의 질 향상이란 말을 했죠. 기타 다른 정의들을 보면 욕구와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정부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 활동이다.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회적 웰빙, 안녕 상태를 이루기 위한 실천 활동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자, 그래서 정의를 좀 알아봤는데요. 정의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키포인트는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리 리치먼드 20세기 초에 아주 미시적이고 치료적인 것들이 점차 체계 개념도 받아들이게 되고 예방 개념도 받아들이게 되고 전문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온다.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거기 목적 봤더니요. 옆에 기출 표시했는데 막 그냥 기출 엄청나게 표시 많이 되어 있죠. 예. 자, 그래서 목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줄을 그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특징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은 시대나 사회가 변해도 줄 그세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목적으로 실천해.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또 세부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데 밑에 줄 세부적인 목적은 사회, 문화, 시대적 분위기와 기대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뒷말이 중요하죠.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염두하셔야 되는 건요. 문제가요. 난이도가 달라진다라는 건 과거와 같이 단답형의 문제가 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의 3요소인 것은 아닌 것은 뭐의 4요소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라.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특징, 등장 배경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포괄적으로 잘 공부했날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목적은 시대적 가치나 이런 문화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사회복지 실천의 세부적인 목표는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나 문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도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잡으셔야 돼요. 2번 1958년 NASW의 정의를 보면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개인, 집단, 환경의 불균형 이걸 발견하고 해결하고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주 강조하는 것은 불균형을 예방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보시면 맨 밑에 개인, 집단, 사회에 있어서 그들의 잠재 역량을 어때요?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 이런 거예요. 이 견해의 특징에서는 바로 뭐예요? 인간의 삶을 돕는다는 거는 인간과 환경의 뭐다?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아마 인행사에서도 거론되고 실천 기술론에서도 거론되겠지만 이제 사회복지가 중요한 학문적 특징이 뭐죠? 인간과 환경, PIE,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개인과 환경의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977년도에 NASW 정의를 보면 실천의 목표는 개인과 환경 간의 유익한 관계를 증진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역시 바로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 증진과 회복이 강조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핑커스 미나는 70년대에 체계 이론을 근거로 해서 통합방법론을 제시한 학자인데요. 이 핑커스 미나한이 제시한 목적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면 보세요. 핑커스 미나한은 개인이 역량이 강화되는 걸 말하나 그것만 말하나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원, 서비스, 기회를 연결하는 체계와의 연결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역시 어때요? 개인과 다양한 체계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견해의 특징은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체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개인과 여러 환경적 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돕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핑커스 미나는요, 목적을 보면 뒤에 효과적, 인도적 사회정책 개발에 기여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바로 효과성을 언급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인적, 물적 자원을 썼는데 변화가 일어났어? 결과가 달라졌어? 라는 뭐죠?